그래서 주파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주파수에 따라 크기를 표시한 것 그랬는데 사실은 크기와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입니다. 이게 표시하면은 small s of t라는 뭐 음향 신호를 주파수 분석을 했다. 그 FFT 애널라이저 가지고 하죠. FFT 애널라이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S. FFT는 이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푸리에 변환을 빨리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FFT 애널라이저 마이크로폰에서 잡힌 신호를 FFT 애널라이저에 넣으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쪽 신호를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크기와 위상 또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이미지너리 여기 뭐 리얼 파트 오브 이거,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쓸 거를 그냥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크기와 위상, 페이스라고 그러죠. 크기와 위상으로. 근데 우리 음향공학 하는 사람들은 늘 이걸 가지고 일로 가져갔다 막 위상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뭐 저거 가지고 씨름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이 크기가 중요하다. 그건 이제 크기의 의미가 음향학적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자공학에 나오는 오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오음이라는 사람이 음향학적인 오음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파수 스펙트럼의 위상은 우리가 귀가 위상은 분간을 못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 매그니튜드 스펙트럼만 귀가 감지한다. 그것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커를 무향실에서 해놓고 사인 수입을 하죠. 뭐 20Hz에서 올라가서 20kHz까지 똑같은 전압을 걸어서 똑같이 스피커에 가하고 몇 미터, 1m 또는 3m 떨어진 곳에서 마이크로폰에서 잡으면 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 주파수 응답이 나오죠. 그건 그 스피커에 똑같은 입력을 가했을 때 그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청주파수 대역에서 평탄하면 아주 최고로 좋은 스피커지요. 근데 그게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는 똑같이 주는데 얘가 소리로 바꾸는 능력이 약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 가지고 들으면은 원음 재생이 안 되죠. 원음이라는 건 뭐 기록된 신호죠. 예를 들면 CD에 기록된 신호 중에서 이 스피커는 똑같이 기록된 신호를 똑같은 크기로 모든 주파수 성분을 똑같이 재생하는데 이 B 스피커는 그 주파수 대역은 지가 좀 잘라 먹으니까 음색이 다르게 들리죠. 기록된 거와 다르게 왜곡을 일으키죠. 그런 거 측정할 때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는데 근데 주파수 특성을 그렇게 사인 수입으로 쭉 할 수도 있지만 스피커에다가 충격 펄스를 팍 주죠. 팍 줘가지고 거기서 뚜룩 하고 뭐 스피커가 나온 신호를 잡아서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아까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쭉 수입을 똑같은 신호로 했던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게 이제 신호 및 시스템에서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어떻든 여기서 크기를 표시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상도 있다. 그거는 보충이고요. 기본음은 아까 설명한
드린 것처럼 제일 여기선 하나밖에 없죠. 복합음이면 여기 이제 2차, 3차, 4차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걸 F1이라고 그리고 그 주파수를, 그리고 음고는 대체적으로 그 F1의 로그 스케일. 그래서 그 로그 스케일에서 주파수가 2배가 되면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귀가 음고를 인지하죠. 배음은 하모닉스 오버톤이라고 얘기하고, 파셜은 정수배가 아닐 때 부분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본음이나 컴플렉스 톤에서 주기가 있는, 한번 돌아오는 주기가 있는 신호는 F1이 주기 분의 1이죠. 주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 T죠. F1은 T분의 1.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음파가 여기 갈 때 어느 순간에 스탠딩 웨이브가 생겼다. 스탠딩 웨이브가 아니고 진행파가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기 압력이 높은데 낮아졌다가 또 높아지면 압력이 높은 데서 높은데, 공간상에서 같은 그 패턴을 반복하는 최소 단위는 파장이라고 그러고, 시간 영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최소 단위를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F1은 T분의 1인데 여기서 봅시다. 다시. 자, 주기 얼마예요? 여기 초예요. 0.1초 안에 사인 웨이브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기는 6분의 0.1초예요. 여기. T는 6분의 0.1 초예요. 세크. 그러면 F1은 주기 분의 1이니까 0.1분의 6 헤어츠가 되죠. 여기. 세크분의 1은 헤어츠가 되니까. 그러면 60 헤어츠가 되죠. F1이 60 헤어츠 그래프에 맞나 보는 거죠. 50, 60, 100 사이. F1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외국의 박물관에 가도. 이 그래프도, 이건 시간 축이고 이건 음압이다. 그리고 스케일이 여기가 0.1초다. 그러면 이걸 안 봐도 경험 있는 엔지니어는 이건 60Hz의 퓨어톤이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프리퀀시 애널라이저 없어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는 같다. 찌그러지긴 했지만 소투스 웨이브 같은데 톱니파형. 그러면 60, 120, 180, 240인데 n분의 1로 떨어진다. 즉 이게 1이라면 이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그건 이제 이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필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연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계산 왕도 못해요. 기계만 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맨 처음에는 교수가 가르쳐주고 뭐 삼각파형, 이렇게 삼각파형의 푸리에 어널리시스에서 그 펀더멘탈하고 하모닉스의 성분을 몇 대 몇 대 몇인지 계산해봐라. 이게 대학 1학년에 자연계열의 수학의 문제에 그런 게 나올 만한 거죠. 저기엔 고등학교에서는 푸리의 급수가 안 나오죠. 대학 1학년 때. 이거를 이해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쓰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 스펙트럼, 파셜까지 했고,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헬름홀츠가 음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파수 스펙트럼이다. 또는 더 말하면은 음색의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음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음과 배음의 성분 비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딸려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몰츠가 얘기한 결과를 쓰면은 튜닝 포크, 소리굽새나 특정 오르간이에요. 그 모든 오르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르간 이렇게 되는데 특정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넣었는데 특정 오르간은 배음이 많지 않은 그런 랭크의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퓨어톤이 아니고 여긴 다른 심플톤이라고 했는데 심플톤은 뭐냐면 퓨어톤은 기본음만 있는 거. 아까 같으면 60Hz만 있는 거예요. 그게 퓨어톤이고 심플톤은 퓨어톤 비슷하게 배음이 아주 무시할 만큼 조금만 있는 거. 그거를 저는 구분해서 퓨어톤과 심플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과서 보면 퓨어톤, 심플톤을 헷갈리는 저자도 있고 또 어느 교과서는 퓨어톤만 쓰고 심플톤은 안 쓰고 용어를 또 어느 사람은 퓨어톤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심플톤만 쓰는 그런 저자도 있는데 저는 둘 다 쓰는데 퓨어톤은 진짜 99.9999% 펀더멘탈만 있는 걸 퓨어톤이라고 하고 심플톤은 세컨드 하모닉스나 서드 하모닉스가 약간 있는 거 그걸 심플톤이라고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튜닝 포크나 파이프 오르간의 그 스탑트 우드인데 스탑트 파이프 그거 보면 배음이 약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런 펀더멘털이 도미넌트한 그런 음은 부드럽고 듣기 좋다. 그렇지만 이제 낮은 음 영역에서는 너무 모노톤하다. 모노톤하던 게 단조롭고 맛이 없다. 이거는 샐러드로 치면은 샐러드에다가 상추에다가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올리브기름 약간 넣는 둥 마는 둥 자연식을 좋아하는 뭐 그런 샐러드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음악적으로 좋은 음색입니다. 피아노나 호른 또는 음성과 같이 1에서 6번째 배음들이 적당한 크기로 그러니까 펀더멘탈에서부터 대략 6개, 딱 6개는 아니고 6, 7개 대략 그 6, 7차 배음까지 적당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악기 소리는 단순음에 비해서 음색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음악적인 뮤지컬 톤으로서 최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리넷. 클라리넷은 폐관이기 때문에 이쪽이 막히고 열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홀수차의 배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357배. 그 홀수차의 배음들로만 구성된 소리는 들으면 뭐 속이 텅 빈 데서 나는 할로우 톤이라고 그래요. 그런 음색을 가지며 배음이 아주 높은 차수의 배음이 많이 섞이면 비음은 앵대는 싸구려 바이올린, 싸구려 깡깽이 소리가 앵앵된다고 그러죠. 그 비음 또는 좋지 않은 우리나라의 해금이 아주 그 중에서 좀 좋으면은 비음이 좀 덜 나이지 고상한 느낌이 들고 비음이 많이 나는 바이올린이나 해금은 싸구려 느낌이 들어요. 네이살의 음색을 갖는다. 기본음이 강할 경우에는 꽤 좋은 그러니까 기본음이 강하면 2번 다음엔 한 3번쯤 돼요. 기본음이 약할 경우엔 빈약하게 들린다. 클라리넷 소리 좋아하는 분들 있죠. 클라리넷에 특히 저음역의 홀수차의 배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음색 좋아하는 분은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6, 7차 이상의 배음이 많이 있을 때는 음색이 거친데 귀에는 아주 강하게 들려요. 필요 없이 강하게 들려. 너무 이 뚜렷한데 아주 네거티브한 의미예요, 이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뚜렷한데 음색은 짜증나요. 신경질 나고 이런 소리만 계속 들려주면 진짜 스트레스가 배가 될 거예요. 헬만 폰 헬므홀츠. 그래서 이 책이 참 마이크로폰도 나오기도 전이고 전자계측기, 오실로스코프, 주파수 분석기 그런 거 없을 때인데 이 사람이 배음이 있다는 걸 알고 배음 성분을 귀로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헬므홀츠 레조네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좀 소개를 하자면 맥주병 부을 때 뭉 소리 나는 게 헬므홀츠 레조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목의 단면적 A, 목의 길이 L,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방댕이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부피 V 전부 다 MKS 단위로 메이터로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cm다 그러면 10으로 하지 않고 0.1 메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F0 헬므홀츠 레조네이터는 2파이분의 C 루트 A V L 이건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 헤르츠가 되는 거죠. 맥주병을 불었을 때 뭉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뭉 하는 소리의 음 높이가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C는 음속, 소리의 속도입니다. 343 미터 퍼 세크 20도씨 또는 340 미터 퍼 세크 15도씨. C는 소리의 전파 속도 20도씨에서는 1초에 343 미터 퍼 세크 15도씨에서는 340.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진짜 이 크기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이거 몇 평방 10평방 제곱센티미터는 100분의 1 평방미터로 전부 미터 단위로 100분의 1 이거 15cm면 0.15 이거 공기 부피 뭐 얼마 되나 이거 0. 그러니까 1평방미터는 1000리터가 되나요? 10의 6, 10의 3승. 그러니까 리터로 해서 리터 숫자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숫자가 나와요. 이걸 왜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냐 하면은 종의 부분음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악기 어느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앞판 부근에서 첼로가 실험하긴 좋겠네요. 첼로를 연주하라 그리고 첼로 앞판 부근에서 첼로 그 부근에서 그 부분음들을 첼로 앞판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부분음을 그 아주 근접 음장 니어필드에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이크로폰도 없고 계측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음이니까 첼로 음에 무슨 A3다. 그러면은 그 진동수 정도는 알려져 있으니까 파이프 오르간 만들고. 그래서 기본음이 얼마 부근에 있겠다. 그 다음에 배음은 얼마 부근에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귀로 듣고 그 배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크기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귀에다 대는 거예요. 헬므홀츠 귀로. 그러면 이 공진 주파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질량과 이건 에어백의 탄성이잖아요. 스프링. 이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질량과 스프링이 공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 이 공진 주파수에 맞는 소리가 들어오면 이 헬름홀츠 레조네이터가 왕 하고, 쉬운 말로 하면 왕 하고 동조를 해서 울려가지고 여기 압력이 크게, 여기 들어온 신호의 압력 변화보다 훨씬 크게 바뀌는데 여기에다가 약간 구멍을 뚫고 귀로 막으면 왕 하고 큰 소리로 들리는 거죠. 마이크로폰과 분석기가 없을 때 헬름홀츠가 이렇게 해서, 헬름홀츠 연구실에는 수많은 크기의 이거를 화학 실험 장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불어가지고 만들게 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고, 뭐 배음이 그 성분이 있나 하면 이렇게 가까이 대고, 그래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하자면, 저도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를 만들어서 여기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로 튜닝할 때 A4 피아노의 A4 440Hz 스탠다드 피치인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작은 위스키병에다가 밑에다가 저거를 초를 녹여서 붓고, 또 주파수를 측정해보고, 너무 높으면 낮춰야지 되니까 V를 크게 해야지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녹여서 좀 보내고, 너무 낮으면 또 높이기 위해서 V를 작게 하면 이게 올라가니까 다시 또 붓고, 그래서 이걸 440에 거의 맞춰서 그러니까 튜닝할 때 튜닝 포크보다는 이게 공기가 이제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연습실에 이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이걸 불면 이게 내려가서 피치가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을 공기가 많이 받기 때문에 소리 굽새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미있잖아요. 이 악기 같이 할 때 튜닝 하자 그리고 이거 불고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G 장조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었어요. 여긴 그대로고, 여긴 조금 여기까지, 이거는 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같은 모양으로 한 옥타브 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지 되나? 부피가 4분의 1로 줄어돼요. 4분의 1이면 루트 밖으로 나와서 2분의 1이 돼서 한 옥타브 올리게 하고,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만 부피만 조절해서 한 옥타브 위를 만들려면 부피를 4분의 1을 만들면 돼요. 거의 이제 4분의, 여기 조금 들어가서 눈으로 보면 4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굳는다고 금박해서 맞춰놔요. 그러면 굳었지만 온도가 높아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음속이 높아서 식은 다음에 재보면 또 떨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완전히 굳었나 그런데 틀리면 다시 녹여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정말. 근데 재미있는 그 다음에 이 공명이 뭐냐? 공진과 공명을 영어는 그냥 레조넌스라고 그럽니다.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특별히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분 굳이 한다면은 기계적인 진동에서는 공진이라고 쓰고, 기계가 아니고 소리, 공기 입자가 진동하는 소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공기 기둥이나 공기에서 순수한 소리에서 일어나면 그걸 공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안 나눠도 됩니다. 그냥 공진, 공명 섞어 써도 누가 그렇게 써도 그거 가지고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질량과 탄성. 이거는 본래 고유한 자기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동할 수 있는. 그걸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고유한 자기의 아이겐 프리퀀시 해서 고유 주파수. 프리퀀시. 고유 주파수. 여기서는 이게 고유 주파수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게 F0가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s. 스프링 상수를 뭐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k로 쓰기도 하는데 뭐 스프링 상수를 s로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질량이 몇 킬로고 스프링 탄성이 어느 정도인 스프링을 딱 해놓으면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 주파수로 움직이면 가장 쉽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자기 고유의 공진 주파수라고 그러니까 고유의 진동하기 쉬운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외력이, 여기 외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우연히 이 주파수에 맞아떨어지면 이게 크게 진동하게 되는 거죠. 본래의 성질과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의 그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공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공진은 큰 주파수로 진동하는 거죠. 헬몰츠의 경우에는 여기 종의 그 표면이나 첼로의 판에 그 주파수와 이 헬몰츠 공명기의 공진 주파수가 맞을 때 이게 이렇게 오면 이게 병이 붕 소리 내고, 그리고 귀로 들을 때 아주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그게 공진이죠. 그래서 공진은 시스템 고유의 그 아이겐 프리퀀시와 외력, 엑시테이션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공진 현상이고 공명 현상이고, 그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인데, 공진 주파수다 그러면은 이 아이겐 프리퀀시 때문에 공진이 일어나니까 이 주파수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가해주는 그 외력의 주파수일 수도 있죠.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 공진입니다. 그래서 공진을 이제 좀 보여드리죠. 두 가지, 이게 헬몰츠, 마이크를. 헬몰츠 공명기인데, 요 실로폰의 A, 그러니까 440Hz의 A의 440Hz의 공진 주파수로 제가 맞췄어요. 이 속에 보시면은 또 촛물을 부어서 튜닝을 해서 불면은 아까처럼 잘 불리지는 않아요. 이게 목이 넓어서. 그리고 이거는 한쪽이 막힌 관인데, 이거는 나중에 관악기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한쪽이 막힌 관은 1357배의 홀스차의 배음을 갖겠는데, 그 중에 제일 펀더멘탈이 440에 맞게 제가 잘라서 이걸 막았어요. 물론 440에 3배, 5배, 7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겐 프리퀀시가 440인데 엑시테이션을 이걸로 해보죠. A로. 조금 이걸. 공진이 없을 땐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공명기를 대면 이게 레조넌스예요. 빈약하죠? 근데 이게 440Hz로 소리를 여기다 엑시테이션을 한 거죠. 근데 헬몰츠 레조네이터가 쿵작작이 맞아서 지가
더 들썩들썩하면서 더 큰 소리로 증폭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런데 A에서 B에 솔라 C예요. 5음 차이가 나는 거는 엑스테이션은 440보다 약간 12.1% 주파수가 올라갔는데 여기 공진 주파수는 그대로 440이니까 쿵짝짝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증폭이 안 되겠죠. 안 되나 보시죠. 전혀 이게 레조넌스가 안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게 엑시테이션과 맞을 때 그 소리를 다시 예를 들면 헬몰츠 공명기 같은 게 이제 소리를 증폭해서 낼 수 있고, 악기는 바이올린 같으면은 바이올린은 이 몸체가 없으면은 개미 소리 같은 게 납니다. 근데 몸체를 해서 현의 진동을 몸체로 해가지고 증폭시키는 거고, 관악기는 이제 공기 기둥의 레조넌스로 증폭시키는 거고, 뭐 타악기 같은 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심벌즈 같은 거는 때리면 그거의 진동이 그대로 공기와 맞닿아서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방사하는데, 현악기나 뭐 관악기 그리고 피아노 같은 거는 향판이 그 진동을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증폭시켜서 그렇게 공기중으로 하게 됩니다. 레조넌스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가서 이건 좀 헬몰츠가 말한 음색에 관한 얘기인데 보충을 좀 해야지 돼요. 완벽하게 맞질 않기 때문에 이 보충은 현대적인 보충, 어느 뭐 다른 사람이 쓴 음악음향학 책을 제가 베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게 보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보충을 한 겁니다. 중음역, 즉 피아노의 88개 건반 중에서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음역에서는 헬몰츠의 견해가 맞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톤은 6차 이하의 배음이 풍부히 있는 톤이 제일 좋다. 그런데 저음역, 즉 피아노 건반의 왼쪽 3분의 1로 가면은 6, 7개가 아니라 더 많은 개수의 배음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도 좋고 그렇더라. 예를 들어서 슈타인웨이 피아노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피아노의 제일 낮은 음과 그 위에 두세 음은 배음이 100개, 200개가 돼요. 그러니까 헬몰츠만 믿고 있다가 야, 이 피아노 그럼 나쁜 피아노네, 그러면 안 되죠. 슈타인웨이인데 들어봐도 소리 좋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고음역으로 가면은 고음역 피아노 건반의 오른쪽 3분의 1, 특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배음이 적어지는 게 좋아. 그래서 심플 톤이나 퓨어 톤으로 가는 게 들어보면 좋아요. 그러면 아주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네리 그 바이올린의 몸체의 주파수 특성하면은 4kHz, 5kHz 이상 가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바이올린 소리들은 높은 음으로 가면 거의 심플톤이나 퓨어톤이에요. 그걸 들으면 또 깨끗하고 맑게 들려요. 아주 맑고 청순한 그런 음색이 들리는데, 싸구려 바이올린은 위에 막 뭐가 강하게 뭐 성분이 있는데 그거 들어보면은 막말로 하면 그 더러운 음색, 그리고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형용사 몇 개로 표현하자면 그런 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충해야 음색에 대해서 헬몰츠의 견해를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약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과 배음 성분이 중요하다. 그게 지나갔고, 두 번째로 톤 엔벨로프가 중요하다. 톤 엔벨로프가 뭐냐? 톤 엔벨로프는 오실로스코프로 하나의 소리를 딱 녹음해서 시간 파형을 딱 볼 때 파형의 구체적인 시각각 변화보다는 그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콘투어가, 그걸 포락선이라고 그러죠. 수학적으로는 엔벨로프라고 해서 그 엔벨로프의 모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다 뭐 추가로 써놓으신다면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어느 톤의 발생 초기와 끝날 때의 그 특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1963년에 베어걸이라는 사람이 학생이 2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땐 녹음기가 있었으니까, 아날로그 녹음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악기를, 목관악기, 금관악기 악기를 녹음해서 초기 0.5초와 끝날 때 0.5초를 잘라버리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들려준 거예요. 이건 대답이에요. 플루트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20명 중에. 제일 황당한 악기가 플루트예요. 알토 색스폰이라고 그러고 트럼펫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트롬본이라고 4명이나. 그리고 모르겠다가 7명. 그리고 가장 적중률이 높은 악기가 오보에예요. 오보에는 20명이 아니라 30명 중에서 28명이나 오보에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 오보에는 시작할 때 어택 트랜지언트가 얌전하게 시작해서 얌전하게 끝나. 그러니까 그거 잘라버린다 해도 독특한 정보의 손실이 적다고 귀가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클라리넷은 클라리넷이라고 그래도 30명 중에서 20명이 대답을 했고 틀린 게 있고, 테너 색스폰도 아주 이게 황당해요. 테너 색스폰을 25명이나 클라리넷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토 색스폰도 여기저기 그냥 프렌치 혼이라고 11명이나 대답을 하고, 완벽하게 맞으려면 이 대각선상에 30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트럼펫은 8명이나 플루트라고 얘기했고, 트럼펫을 코르넷이라고 15명이 했는데, 트럼펫하고 코르넷은 음악을 많이 안 들은 사람은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같은 악기고 음역도 같고, 단지 코르넷은 나중에 관악기 할 때 나오겠지만 원추형관이에요. 그래서 좁아서 차츰차츰 넓어지는 그걸 이렇게 휘어감아 놓은 건데, 트럼펫은 중간에 단면이 일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코르넷은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음색도 거의 비슷하고, 트럼펫 부는 사람 보고 코르넷 불라 그러면 잘 불고,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맨 처음에 불면 코르넷부터 부르라고, 그게 더 쉽다고 뭐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여긴 혼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프렌치호는 그것도 분포가 여러, 바리톤도 여러 것으로, 트롬본도 심지어는 트롬본을 테너 색스폰이라고, 트롬본을 바리톤이라고. 트롬본을 바리톤이라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음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롬본은 슬라이드로 악기 높이를 조정하고, 바리톤은 이 피스톤 밸브로 하는데, 서울음대에서 보면 트롬본 부는 학생들이 바리톤이나 유포니움 다 잘 불더라고요. 맨날 이거만 하던 학생이 이걸로도 잘 불어요. 아주 그 음역이 거의 똑같고,
이 마우스피스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잘 내더라고. 요건 이제 시작과 끝 부분의 중요성이죠. 여기서는 시작 부분과 가운데 토막을 파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스케일로. 이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주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약간의 불규칙은 있지만 주기적인데 시작할 때는 요 가운데 일정한 구간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보다는 훨씬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끝에 그 그래프는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만은 어느 오르간 파이프의 음을 녹음해서 그 펀더멘탈과 세컨드, 서드, 포스, 피프스 6개의 부분음들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파형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의 크기를.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이렇게 했는데 세컨드 하모닉스는 이렇게 했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이 뒤에는 이제 일정하게 거의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초기에서는 변화무쌍하다.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는 비교적 변화무쌍하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배음들의 성분의 스펙트럼의 크기가 초기에 변화가 많다. 뭐 그게 음색의 두 번째 영향을 준다. 전자악기에서 어떻게 톤을 하나 만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슈타인웨이 어느 A4 49번째 건반 그 음을 합성한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메모리가 싸져가지고 튜닝이 잘 된 좋은 슈타인웨이를 그냥 녹음해버려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쓰고 88개를 다 녹음해서 하면은 데이터량이 많을 때는 그냥 한 4대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샘플링 된 음은 그걸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녹음했다 보내는 거죠. 그 사이 음들은 이 2개의 음을 웨이팅을 적당히 해서 조절해가지고 기록했다가 그냥 내보내는데 옛날에 전자악기 초창기에는 메모리가 비싸고 그 메모리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하는데 가산합성법 가장 간단한 거는 부분음들을 더해서 합성을 하죠. 그래서 슈타인웨이를 A4 음을 딱 녹음을 해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펀더멘탈이 1이라면은 2차는 뭐 0.2, 3차는 0.3, 4차는 0.15 뭐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분음들을 그 웨이팅을 해서 더해요. 더해놓고 그냥 하면 피아노 소리가 안 나죠. 더해놓고 이 엔벨로프를 씌워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하고 앰플리투드가 탁 튀어야지 타격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야 피아노 타격음이 되지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오보에 소리가 돼버려요. 오보에. 이거는 타격음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악기음을 합성한 다음에 엔벨로프를 씌우는데 엔벨로프를 씌울 때 어택 구간을 얼마 동안 얼마에서 얼마 크기로 그 다음에 디케이를 얼마에서 이 구간 얼마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작아지고 서스테인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릴리스는 이제 소리가 작아지는 이 커브를 씌워주면은 이제 그게 같은 비슷한 게 가산 합성을 한 거를 마지막에 엔벨로프만 달리 씌워줌으로써 피아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오보에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자악기 만들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ADSR 커브라는 게. 그 다음에 음색의 이제 첫째는 주파수 스펙트럼이었죠. 음색 결정. 두 번째는 엔벨로프였죠. 타임 도메인에서. 세 번째가 다이내믹 스펙트럼입니다. 동적 스펙트럼. 음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동적 스펙트럼은 뭐냐면 아까 그래프가 또 나왔는데 어느 한 음이 발생돼서 소멸될 때까지 그 배음 성분이 일정하지가 않다. 시간에 따라서 특히 여기선 2차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시 좀 커지는,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주파수 스펙트럼, 배음 성분들이 변한다. 다이내믹하게 배음 성분들이 변해야 된다. 한 음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게 동적 스펙트럼입니다. 동적의 반대는 정적이죠. 정적은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정적이라고 그러죠. 이건 동적. 동적 스펙트럼이 있어야 좋다. 그 설명이 실제 악기는 한 음이 지속되는 동안 그 배음 성분들이 성분 B가 시시각각으로 꽤 많이 변하는 악기도 있고 조금 변하는 악기도 있는데 하여간 변한다. 그래야지 생명력이 있게 들린다. 그래서 초기에 전자악기 만들 때 동적 스펙트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 땡 아주 모노톤하죠.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저 기계음이야. 음악하는 사람들은 모노톤하고 재미없는 건 다 기계음이라고 그럽니다. 기계음. 전자음인데 사실은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전자적으로. 근데 전부 다 기계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포만트입니다. 포만트는 음성에서 나온 거예요. 음성에서 포만트의 예를 보여드리면 그냥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영어의 긴 이입니다. 긴 이트를 남자가 발음한 거고, 이건 여자가 발음한 거고, 이건 어린아이가 발음한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여기에 주파수 성분이 여기 이렇게 주파수 성분의 엔벨로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산봉우리, 그게 포만트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여기가 봉우리 만들기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 산봉우리가 여기쯤 있고 여기는 뭐 여기쯤 있다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엔벨로프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봉우리가 포만트인데, 산봉우리가 음향학적으로 뭐냐?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영역이죠. 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냐? 이 발성기관의 아, 에, 이, 오, 우 함에 따라서 발성기관의 성도라고 그래요. 보컬 트랙트 모양에 따라서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주파수예요. 레조넌스. 그래서 이 봉우리는 레조넌스라고 그러고 골은 안티 레조넌스. 그러니까 레조넌스가 아니다. 그거는 전혀 에너지가 방출 안 되는, 아니면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주파수 성분은 이렇게 음성으로 공기 중으로 나가기 힘들게 이 보컬 트랙트에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걸 포만트라고 합니다. 근데 포만트가 되게 비슷한 데 있는 이유가 이라는 발음을 하면은 이 발성기관의 모양을 비슷하게 닮은 꼴로 만들잖아요. 아버지건 어머니건 아이건. 그런데 포만트가 좀 남성이 낮은 쪽으로 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플루트보다 피콜로가 길이가 절반이니까 한 옥타브 위로 가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남자는 발성기관의 사이즈가 길어서 공진점들이 낮은 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봉우리도 낮은 데에 와 있고, 이 어머니나 어린이는 좀 같은 이에서도 이거 세컨드 포만트가 높은 데로 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음성의 펀더멘탈 프리퀀시, 피치죠.
정말 여기서는 피치예요. 피치가 남성은 피치가 128Hz. 그래서 촘촘하죠. 여기가 128, 여기가 256이니까. 여성은 170이니까 듬성듬성해요. 피치가. 어린아이는 256. 목청이 높잖아요. 이 성대에서 1초에 256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남자는 128번인데. 그런데 256번이라서 듬성듬성하죠. 엔벨로프는 되게 비슷한데 엔벨로프는 되게 비슷하게 단물꼴인데 수치가 약간 다르죠. 그 주파수 엔벨로프의 봉우리가 포만트입니다. 그래서 같은 스케일로 보면은 남자는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피치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싱잉 보이스에서 소프라노는 막 A4가 440인데 그거보다 한 옥타브 외에 A5 880 그러면은 이걸로 그리면 880이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듬성듬성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소프라노에서 포만트 튜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든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면 곤란하니까 포만트를 설명을 드렸어요. 음성에서 나온 건데 이제 관악기에도 포만트가 있어요. 그래서 관측해 보니까 플루트, 오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포만트가 있고 음성은 두 개에서 네 개의 포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악기, 포만트를 갖는 악기의 예예요. 그래서 어느 악기가 똑같은 악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 옥타브 위로. 그러면 기본음, 음고는 100Hz였다. 200으로 됐으니까 이거보다 좀 듬성듬성한데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는 영역은 제가 아래는 얘기를 발음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포만트 리존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를 엔벨로프로 해서 아래 음을 불었을 땐 이런 스펙트럼이고 위에 음을 불었을 땐 이런 스펙트럼이 된다. 그게 그 악기의 고유의 음색을 갖게 한다. 이 포만트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악기의 경우 뭐 오보에를 작게 불 때는 포만트 제1 포만트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제2 포만트는 그 신호에 잡히질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게 불면은 심플 톤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포만트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도 인풋을 줘야지 그게 소리가 되지. 인풋이 없으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풋이 없으면은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테이션이 중요한 게 제자가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이 자극을 줘야지. 꼬드겨야지. 너 이거 하면 대성할 거다. 열심히 해봐라. 비전을 준다 그러죠. 아주 고상하게 말할 때 대표이사는 비전을 줘야지 된다 그러죠. 그건 고상한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사원들을 살 꼬드겨가지고 그걸 발휘하게 살살 긁어줘야지. 인풋을 줘야죠.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죠. 근데 인풋을 안 주면은 유능한 직원이고 유능한 제자라도 포만트2가 조그맣게 불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관악기, 인간의 목성, 음성 다 같은 악기가 같은 음을 불어도 음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게 불 때와 크게 불 때. 포만트가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것까지 나타나고 뭐 이런 예가 있으니까. 포만트에 대한 이제 아까 가상적인 이건 가상적인 악기였습니다.
포만트에 대한 설명, 뭐 제가 한 대로 주파수 성분의 포락선 형태에서 봉우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 봉우리 영역은 에너지가 많이 방사됨을 의미하며 관악기에서는 한두 개, 음성에서는 2개 내지 4개. 그러니까 관악기는 모든 음역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고, 음성에서는 모음을 무슨 형태의 발음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정이 되죠. 발생 이유는 그 보컬 트랙트나 목관악기의 구조. 여기서 구조는 단지 관의 구조뿐만 아니라 마우스피스나 목관악기의 마우스피스나 금관악기의 마우스피스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일어나는 음향학적인 공진이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포만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보충 자료인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게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5분 전에 끝날까요? 5분 전에 정확히 끝내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이거는 오후에 설명을, 이거는 꽤 아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미키마우스 스피치는 녹음된 음성을 더 빠르게 재생할 때 포만트까지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옥타브 위로 내가 할 땐 이런데 이 아를 가지고 한 옥타브 위 소리를 2배속으로 돌려서 하면은 이게 닮은 꼴로 2배로 늘어나 버려요. 그대로. 그러니까 포만트까지도 이 닮은 꼴로 해서 2배로 늘려진 소리가 들어보면은 성객모가 한 게 아니라 는 성객모인데 이거를 이 데이터 가지고 녹음을 2배속 한 건 2배속 가지고는 아니지만 그걸 4배속이나 8배속 하면 미키마우스 스피치가 돼요. 쥐새끼처럼 들려요. 왜냐하면은 포만트가 2배로 이동했다는 거는 저와 같은 인간을 2배 길이로 크게 만들어 놓고 발음을 하면 그렇게 2분의 1로 이거를 2배속으로 한다는 거는 제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서 플루트를 피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닮은 꼴로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그 동물이 내는 소리가 돼버리죠. 근데 4분의 1, 8분의 1로 줄이면은 인간의 사이즈가 쥐의 발성기관 사이즈로 돼서 미키마우스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음성 녹음해가지고 8배속 이상 하면 미키마우스 스피치 돼요. 간단히. 그게 발성기관의 사이즈가 자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드는 것과 같지요. 이게 닮은 꼴이 되면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땡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키마우스 스피치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닮은 꼴이라고 해서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같은 종류의 또는 한 악기 소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악기 소리는 오히려 포만트는 그대로 있고 라인 스펙트럼 간격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로 들으면 그게 똑같은 오버웨이거든요.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낮은 음의 오버웨이 스펙트럼하고 높은 음의 오버웨이 스펙트럼이 황당하게 다르지요. 근데 귀로 들으면 오버웨이 소리로 들리는 그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만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 또 아까 톤 엔벨로프가 조용하게 커져서 조용하게 사라지지 피아노처럼 타격음이 있지 않다는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귀에 오보의 소리로 들리게 하는 거죠.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이 포만트는 관악기에만 있는 현상이 다른 악기군에는 없습니까? 인간의 음성, 싱잉 보이스의 포만트가 있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포만트는 없는데 굳이 포만트라고 하는 좋은 바이올린에 있어서의 그 엔벨로프의 피크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포만트라고 부르면 곤란해요. 예.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은 있어요. 좋은 악기와 덜 좋은 악기가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피크가 어디에 나타나고 어디는 좀 골이 나타나고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악기가 그게 있어요. 좋은 악기와 덜 좋은 악기가. 근데 포만트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포만트의 출발 자체가 그 발성 기관의 모양 때문에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금 근데 비슷한 현상은 있다. 이렇게 또 이제 현악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전인데 제가 소프라노의 포만트 튜닝서부터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